마지막 세션인데요. 그 로봇, 불투, 기계에서 우리 몸 중에 가장 작은 1.2cm 정도밖에 안 되는 홍채까지 우리 쓰는 플랫폼이 AI를 한다는 일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AI를 이용한 홍채 이미지를 분석, 똑같죠? 그거를 다시 개인별 체질 분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몇 가지는요. 일반 정보값이 좀 어려운 건 홍채라는 걸 대부분 잘 모르시고요. 또 체질이라는 것도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유전체 검사라고 하는 것도 듣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전에 만든 회사는 에스크아이, 눈에게 물어보세요라는 회사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연구소장 박성일이기도 하고요. 대전에서 박성일 한의원을 하고 있는 지금도 진료하고 있고 4층은 이제 진료실이고 5층은 연구소고 6층은 또 강당구도 있는 이런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여긴 믿기지 않은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을 알아내고 신경계 반응을 알아 그 다음에 신체 환경에 생리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체질적인 특별한 특징들을 이야기해주며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눈 하나 보고 그것도 30초 안에 그것도 우리 심플런과 같이 한 AI 과학조 사업을 통해서 올해 3억을 지원받아서 10월 말로 사업이 끝나고 우수평가를 받아서 지금은 우리 18개 한의원들이 이거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사스나 이런 복잡한 용어는 전잘 100% 이해를 못하고요. 건강과 의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만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에스카이 소개는 잠깐 드리고요. 심플럼폰과의 파트너십에 저희가 받은 행운을 말씀드리고 특히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했을 때 도대체 인류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사업화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채 그러면 한의학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한의학은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유럽과 독일, 러시아에서 시작된 그쪽 유럽 쪽의 전통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0년쯤 됐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독일에서는 위암이나 위궤양을 홍채를 보고 분류를 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조셉 데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홍채 의사가 러시아 군사들의 눈을 보고 위질환을 다 판별한 적이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 1990년대 초에 학생들에게 홍채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아마 의료행위에서는 어떤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기술이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않으면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홍채 진단을 2002년도에 의료행위로 지정을 받았고요. 곧 이어서 홍채 이미지를 통해서 1894년도에 한국 체질의학, 아마 사상의학, 소음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홍채를 통해서 사체질을 분류하는 발명 특허를 획득하고 5년 전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의사들에게 전수해 주면서 이 친구들이 함께 회사를 만들었고 홍채 기반 건강 솔루션 프로그램 구축도 최근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우리 심플럼에 도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도영 한의학교 회장서부터 여러 양의사들 또 경희대 학장서부터 많은 분들이 한의학을 과학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꽤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 이미지 분석 시장의 역할은 결국 이번에 쓰인 플랫폼과 만든 건 눈을 보고 10가지 타입을 구별하는 겁니다. 10가지 타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흔히 사상체질이라고 해서 4가지 타입 분류하는 건 들어보셨을 거고요. 팔체질이라고 해서 모금이니 토음이니 좀 어려운 용어로 팔체질 분류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10체질 분류 이번에 완성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요.
홍채의학이 유럽, 러시아와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럽의학이. 근데 지금 영국에 있는 존 앤드류나 많은 이탈리안 학자들이 저에게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서야 아는 겁니다. 브라운 칼라, 아시아의 눈 색깔이 전 인류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홍채 그 닥터들이 이제 닥터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20%밖에 못했으니까 홍채학의 완성은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 저에게 격려를 주고, 그래서 여기 보셨듯이 전체 인구의 80%가 갈색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홍채 분류 데이터와 기술이 중국, 동남아 시장, 일본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 섹터를 커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 좀 복잡한 그림이 좀 있는데요. 에스카이 밑에 그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양이라는 아시고 계시는 용어가 있고, 이건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바람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한다 또는 8가지로 분류한다. 여기 아마 아세틸콜린 타입, 가바 타입, 세로토닌 타입, 도파민 타입이라고 하는, 제가 20년 전에 사상체제의학을 그 4가지 뇌호르몬 타입으로 분류를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기술이 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분류했고요. 여기서도 계속 AI를 이용한 홍채 이미지 분석, 차질 솔루션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신 플랫폼에 누비선 AIoT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눈에 위에 사이로이드 하트, 여기 왼쪽 눈의 3시 방향에 하트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옆인데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이 병이에요.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대만에서 자넷이라고 하는 32세 여성이 자기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좀 퉁퉁하고, 그리고 자기 투인, 쌍둥이 자매 팅팅이라고 하는 자기 자매도 같이 가서 제 한의를 방문했는데, 눈을 봤더니 이 자네 5살 먹은 애기 엄마 눈이 너무 허약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여동생, 쌍둥이 여동생하고 똑같은 눈이요. 놀랄 정도로 약합니다. 근데 아들을 봤더니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자넷이라고 하는 애 엄마가 조만간 이혼을, 남편이 군인인데 대만에서 이혼을 하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눈을 펴놓고 아들 눈을 펴놓고, 자네 대개 아들은 엄마를 닮는데 자넷은 뇌서부터 브레인서부터 여러 군데가 너무 약한데 아들은 엄마를 안 닮았어. 내가 아빠를 본 적은 없지만 아들이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당신의 건강점수는 D도 안 되는데 예측컨대 당신 남편은 A일 가능성이 있어. 당신 이혼하면 굶어주고. 그래서 끝나고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정말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지만 하여튼 홍채의 정보값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예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 파급은 여기 뭐 나와 있듯이 홍채, 특히 해외 시장 대처, 아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AI 홍채 분석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게 전 세계 80% 인구를 장악하고 있고요. 한의학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신 유명철 교수님, 경희대 선배인데요. 300억을 카이스트에 비중하고 돌아가셨어요. 뭘 위해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사들이 사상체질 분류와 탈체질 분류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10년 전에 홍채를 통한 사상체질 분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신 플랫폼 같이 탈체질 분류와 10체질 분류까지 확장되어 있는
체질 분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35,000명밖에 되지 않는 한의사들의 체질하는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A 한의원에 가면 소음인, B 한의원에 가면 소양인,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통일되어 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정말 요새 한의사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한의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왔어요. 사실은 35,000명. 2000년대에는 경희대 한의대를 떨어지면 서울대 의대를 갔을 정도입니다. 근데 과학이 너무 발전됐어요. 그 바람에 서양의학이 너무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미 한의학은 우리들 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요.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 다 뻔한 얘기들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런 서비스 개요를 만들었다. 눈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4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모델까지 쓰셔가지고 우리 에스카이로 해서 한의사들이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이를 쓰고 이름을 쓰고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20대 몸무게를 또 현재 몸무게도 넣고 20대 몸무게도 넣고 등등의 정보값인데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요. 1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이 쉽게 오른다서부터 땀이 많이 난다, 술을 잘 한다 못한다, 이태면은 알러지가 잘 생긴다, 몸이 냉하다, 커피를 못 마신다. 12개의 정보값에다가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만 표시를 하면 알고리즘으로 4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눈을 찍기 전에 우선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생리적인 정보값을 가지고 체질분류를 하는 게 이 AI 결과값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일치되지 않는 대로, 일치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체질값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치되면 같이 살고 있지만 일치된 것에 나타나는 질병값의 밸류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신 플랫폼이 만들어줄 의무는 없었는데 이것까지 만들어 두셔서 한의사들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눈 2개가 올라옵니다. 익명의 눈 2개가 올라오고요. 주소증과 형기, 병원에서 쓰는 차팅이에요. 현재 앓고 있는 증상과 시스템별 현 병력, 과거 병력이 아닌 현재 병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거력, 과거에 무슨 병을 앓았느냐, 암을 앓았느냐, 고혈압이 앓았느냐, 가족력은 무엇냐, 부모가 암이 있었느냐, 현재 결합조직화약 증후군이라고 하는 홍채 구멍이 뻥뻥 뚫렸을 때 갖게 되는 엄청난 증후군들, 척추측만, 알레르기, 장누수, 만성피로, 근육통증, 우울불안, 면역까지 이런 정보값과 현재 먹고 있는 약, 이 모든 정보가 AI 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의 눈을 찍어서 이 정보값과 익명의 눈이 들어갔을 때 그 시너지는 삼성병원, 아산병원에서도 놀랄 정도의 정보값이 2-3년 안에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눈이 2개가 올라오고요. AI 판정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H1이 나왔어요. H1, 요거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H1이 나와. H1, H2, 히트, 열이 많은 1, 열이 많은 2, wet, 습이 많은 1, 2, 3, 4, C, cold 1, 2, D, dry 1, 2. 쉽죠? 히트 타입, wet 타입, cold 타입, dry 타입. 이거는 서양 의사들도 오케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음인 이러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H1, H2, W1, W2, H, W3, W4, C1, C2, D1, D2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C2입니다. 저는 아세틸콜린이 잘 안 나와서 용감하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요. 잠도 그렇게 잘 자는 편은 아니고요. 두통은 없지만 소화기능도 약하고 몸이 좀 냉해요. 이런 타입이 소음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넣으면 C2가 저는 나옵니다.
이 값이 얼마나 놀라운 값이냐면요. 이건 이미 저쪽에 86원 78%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이인철 교수라고 제가 그냥 엉성하게 자료를 보내줬는데 우리 심플래폼 문의사님이 엄청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현재 아산병원의 병리학 교수입니다. 병리 수련을 미국과 독일에서 마크 프랑크에서 받으셨어요. 이분이 10여 년 전에 쓴 근원을 찾아서 하는 책을 제가 봤을 때 너무 감동을 먹어서 제가 쓴 내 눈 속의 한의학 혁명이라는 책을 보내드렸더니 대학병원의 양의사한테 지방에 있는 한의사가 책 한 권을 보내드렸는데 정성껏 이메일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바로 우리 의학을 할 사람이라고 격려를 준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철학이라고 하는 책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무슨 개념이냐면 의과대학 학생들이랑 디스커스를 하는 책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이분이 철저하게 체질을 서양의학에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두 책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네 가지 타입, 이 판도를 해석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위에가 H타입이에요. 그러면 H타입의 과잉과 항상성은 제법 튼튼한 사람입니다. G1은 너무 튼튼해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G3, G4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튼튼한 타입 두 그룹과 약한 타입 두 그룹 분류 가능하죠. 그럼 H1이 뭐예요? 소양인 튼튼한 타입, 약한 타입. 습은 태음인 비만형 튼튼한 타입, 약한 타입. 홀드는 소음인 튼튼한 타입, 약한 타입. 지금 튼튼하다는 말은 홍채 조직의 치밀도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홍채 조직이 치밀하다 그래서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많으면 많은 들 병이 있고 튼튼하면 튼튼한 들 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D는 드라이 타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인철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체질의학은 동양의학의 전유물이었으나 서양의학에서도 개입해야 된다. 5번에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염증성 체질이다. 염증성 체질은 혈압, 고혈압, 당뇨, 비만의 천부적인 체질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질병이 옵니다. 염증성 체질을 해야 되는 AC1이나 W1을 진단받으면 우리 AI 기계로 그 아이는 5살에 와도 30살, 40살, 50살에 부모님과의 병력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히스토리까지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 비만에 걸릴 확률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아마 임 대표님도 이 자세한 내용은 처음일 거예요. 그냥 만들었는데 사실 임 대표님께 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야 저를 더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철 교수님은 체질은 이건 한의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종합적 신체 상태를 뜻한다. 개인 차이에 따라 이 체질에 따라 진료와 생활 전반이 검토되어야 되고 전신 염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음식, 운동, 습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20년 전에 제가 한의사를 할 때요. 환자가 와서 음식, 운동, 습관, 환경을 얘기해주면 양의사는 특히 야, 무식하나 너는 병을 진료하다가 맨날 뭐 먹으라 뭐 해라만 그러냐 그래서 병이 고쳐지냐 이러던 시대가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헬스케어의 대부분의 정보과 유전자 검사도 적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염증성 체질계에서는 개체마다 다른 원인과 반응 조건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인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심플래폼과 얼마나 재밌는 일을 했냐면요. 10개만 분류하면 될 걸 고생스럽게 무진사님한테 22개, HH서부터 DTK까지 22개를 분류하자고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느냐? 저 속에는 어느 위치가 안 좋은지가 들어가 있는 정보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가지만 완성이 되면 체질 분류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취약한지도 그냥 알아내는데 이건 사실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맨 위에 있는 HH, HK, HKP,
K는 키드니고요, P는 폐고요, E는 식도고, T는 독성인데 원래 둘 하면은 8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한의사들이 제일 좋아해요 지금요. 근데 이 특징은 이 W3랑 W4를 더 추가한 겁니다. 우리 입원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조표 이해하시죠? 맨 위에 염증 습열 과잉. 이인철 교수님은 저 꽃배기에 있는 H1이나 H2에 해당되는 저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시다가 이게 개발이 됐다고 이인철 교수님 찾아가서 보여드리면 당연히 놀라실 거예요. 제 그림이 읽으신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건 내년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분류하고 이미 그림, 저기 눈 그림 16개가 있는데 이걸 카메라로 찍으셔서요. 집에 가서 16개 눈 중에 어느 거와 제일 비슷한지 본인 눈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이거 그냥 AI 안 하셔도 알 수 있어요. 저 눈 그림도 다 만들어놨고, 저건 왜 만들어놨냐면 혹 그래도 이거 10가지 타입 분류하는 거에 에러가 생길 경우에 이 관찰자가 그 눈과 16개 그림과의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이렇게 회색빛깔의 피그멘트라고 하는 독성 색소가 있으면 정말 간이 약해요. 아까 옆에 계셨던 우리 이 대표님 술 한 잔도 못 한다고 그래. 그분들은 독성 색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티그는 독성 취약형이에요. 우리 이번 심플레폰과 이 기계가 독성 취약형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너무 정확하게 잡아내요. 이게 더 재밌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구멍이 막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거를 결합조직 허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서부터 면역, 조기 협심증, 인대 관절, 척추 허약, 두통, 과민성장, 오만 질환이 구멍이 많으면 다 와요. 이게 언제 오느냐만 달려있는 거예요. 잘 살면 80에 오고, 너무너무 부잣집에서 환경 좋게 살면 7, 80에 오고, 고생하면 20살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약점이 동일한 시간에 발견되는 건 아니고 환경 리스크, 영양 리스크가 포함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홍채 진단은 핵심은 진단기가 아니라 사실은 치료를 위한 정보 에이드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을까요? 이게 W3, W4인데요. 전 인류의 80%가 갈색 눈이고 전 인류의 15에서 20%가 결합조직 화약에 들어갑니다. 당장에 우리 이번 기계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우리 애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W3, W4 이렇게 지금 15가지 질환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W3, W4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아시고 싶으세요? 안 아시고 싶으세요? 아시고 싶죠. 그건 정말이에요. 여기에 넣으면 이게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합체질 분류라고 하고 그냥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거를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 위크니스 타입. 우리 온몸은 백혈구, 적혈구서부터 뼈, 인대까지가 몽땅이 다 커넥티브 티슈예요. 이 커넥티브 티슈가 위크한 거를 제네틱하게 알아낸다는 이 정보값이 얼마나 의학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저만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자, 근데 놀라운 걸 하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플레버 임 대표님과 여기서 지금 H라고 맨 끝에 자가 WPBH라고 되어 있죠. CSH라고 되어 있죠. WPBHK 저 H가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 22개 분류한 것 중에 저 3개에 해당이 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영유아일 때는 선천성 심장병 질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질환을 3, 4년 전에 조기에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셋이의 구멍이나 약점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심플레폰과 저희 회사가 심장 건강을 예측한 이거는 의료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 수준이 아니라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우리 지금 시범 사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등등. 요즘 특허 얘기 위에 밑에 심장 건강 분석 얘기 드렸고요. 9월 말에 바이오테크 코리아에서 우리가 시연도 했고, 대전시가 우리 회사를 특별히 초청해서 여기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상민 단관님도 계시고, 뒤에 시장님은 서 계시고, 전 세계에서 오신 시장님들이, 외국 시장님들이 저희 부스에 오셔서 눈을 찍고 놀라고, 이 기계 수입할 수 있느냐, 이 기계 만들었느냐,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한의사들에게는 눈만 찍으면 무슨 처방, 사군자탕, 사물탕, 무슨 처방을 쓰는 처방값까지 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홍콩에 지금 커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등 전문 진단 한의원, 헬스케어 업체, 또 개인들에게 이제 핸드폰, 이제 임 대표님이랑 저희가 남은 건 핸드폰으로 찍는 엉성한 이미지도 분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누구나 건강정보값을 받는 시대가 오고요. 이건 이미 만들어놓은 분석을 통해서 의료, 심리, 지금 맞춤식이 영양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등 핸드폰만 완성이 된다면 홍채 분석 기반 식당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양방병원은 양방병원대로, 양방병원 한의원대로 이렇게 해서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